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죠? 아마 꽃샘추위라고 늘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봄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전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 지원 규정이 지금 새로 마련이 됐는데요. 세부 규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국가유공자법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의료 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어, 다시 그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료 지원 규정을 이번에 예, 새로 지금 발주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관련된 법규에 따라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세부 사항 그러니까 의료 지원에 관하여 보험 관련 유임된 사항을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내용이 길어서 쭉 다 열거하지는 못했고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요약한 부분을 하단에 제가 좀 다시 기재를 해 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시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의료 보훈 의료과 이런 전화번호를 제가 지금 명시해 놨죠. 거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으면 아마 여러분이 필요한 그 의료 지원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규정을 방송하기 전에 아직 저희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꼭 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 잠시 전에 살펴봤듯이 국가보훈법에서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국가보훈 대상자 법에서 의료 지원에 관한 내용만 발췌해서 또 그 이임된 사항 그 중에서 또 이임된 사항만 발췌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좀 풀이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고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전상 공경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이렇게 보면요. 전상 공경 또는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에 관한 규칙 이하의 이 규칙에는 아마 지금 국가유공자가 국가 보훈 대상자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이 용어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국가유공자 하면은 국가 보훈 대상자에 포함이 된 겁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그 개별 그 법률에 따라서 보상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국가 보훈 대상자 하면 거기에 모두가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의료 지원 규정은 국가 보훈 대상자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은 분은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세부 규정 여러분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을 하는데 길잡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훈 법령의 인용, 보훈 법령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의료 지원 규정이 확정이 됐는데요. 의료 지원 자격의 선택은 보훈 대상자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둘 이상일 때는 두 개 다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의료 지원 또는 감면 비율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다 있다고 해서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의료 지원 자격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한 개 의료 지원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병원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위탁병원에서도 합니다. 옛날은 보훈병원에서만 했는데 위탁병원에서도 보훈처가 연계해서 일단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보훈병원에서 한 것과 같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지 간단하게 보면 간단한 외과적 처치, 그 밖에 통원 진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자, 두 번째,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의 입원과 통원 치료, 보훈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그러니까 일단은 보훈병원이 아니더라도 위탁병원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외과의 처치와 그 밖에 통원 진료가 가능한 그런 진료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의 입원과 통원 진료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훈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도 진료가 됩니다. 보훈병원에서 좀 멀리, 좀 가정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멀리서 다니려면 교통편도 그렇고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몸이 아픈데 옮겨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보훈병원으로부터 회송을 가까운 지역으로 회송을 해주면은 거기서도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훈병원의 진료 종류에는 보훈병원 진료가 있고 위탁병원 진료가 있고요. 응급진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진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훈병원은 뭐 당연한 거고요. 위탁병원도 우리가 지금 위탁병원에서 지금 무료로 잘 받고 있죠. 이제 물론 그 비용이 발생한 것은 보훈처에서 직접 위탁병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의 보존을 받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는 일단 그런 응급치료 진료자도 해당이 됩니다. 진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통원치료도 됩니다. 통원치료는 일단은 그 개설된 의료기관에 위탁을 의뢰받아서 통원치료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가 필요한 일반적인 것은 거의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보통 지금 보면은 상위 등급을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용자가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상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상 받은 자가 상위 등급 심사위원회에서 상위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번 의료 지원 규정에는 공상만 받고 상위 등급이 미달돼서 상위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일단은 여기서 의료 지원이 해당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공상은 됐는데 상위 등급을 받지 못해서 차별 대우,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의료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료 지원 규정에는 일단 상위 등급에서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 구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통 보면 공상만 받고 나머지 상위 등급을 못 받으면 이제 포기한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그 포기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의료 지원 규정에 따라서 일단은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도 일단은 진료가 가능하다라는 게 좀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훈처에서 시행하는 처음에 공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공상이
상위 등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공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아니면 20년, 30년이 됐든 상위 등급을 못 받으면 공상 자체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너무 주지 못해서 아마 이런 의료 지원 세부 규정에서 일단 상위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봐도 그거는 상당히 보훈처에서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똑같이 공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국가에 보상하다가 그러니까 국가에 봉사하다가 다친 그 상위에 대해서 단지 상위 등급 규정에 미달돼서 못 받은 것 뿐이지 국가 유공자의 기초인 1차 관문은 통과한 공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준국가유공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준국가유공자. 제가 지금 여기서 준국가유공자 하니까 준국가유공자 또 여러분 또 머리에 삽입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부분적이나마 매월 보상은 받지 못하지만 부분적이나마 의료 지원 규정에 의료 지원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 이번에 의료 지원 규정의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상을 받고 상위 등급에 좀 미달해서 못된 사람들은 나중에 재심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재심을 받을 때 본인이 재심 받을 때는 본인이 지금 지난번에 받지 못했을 때보다 만약에 자기 질병이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할 만한 자료를 갖추어서 다시 상위 등급 비해당자가 재심을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안 되면 나중에 재심에서 안 되면 재판정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길은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상을 받으신 분은 지금 앞으로 내 질병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상위 등급을 받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국가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지금 상위를 입고 나와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공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50% 정도가 공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상을 통과한 사람들은 앞으로 또 상위 등급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절망하시지 마시고 내 질병을 최대한 호전되도록 노력을 하시되 만약에 도저히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치료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상위 등급을 언제라도 그러니까 일단 그 결정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상관없이 신청할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훈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공상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공상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재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국가보훈처에서도 억울하게 분명히 이분이 할 만한 일, 그러니까 받을 만한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국가보훈처입니다. 그분들을 심사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에서 존재한 보훈처가 아닙니다. 일단은 꼭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모든 업무를 취급하는 곳이 바로 국가보훈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국가보훈처에 순전히 뭐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의료 지원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 규정을 규정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너무 길어요. 이 페이지가 보면 한 12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다 읽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이해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 주간과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전화번호를 제가 화면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꼭 궁금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국가에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지 효과적으로 좀 폭넓게 정부 혜택을 더 주려고 고심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본인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좀 더 철저히 준비한다거나 아니면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마음에 더 몸이 악화되었을 때 다시 재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받지 못한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준비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전했습니다. 의료 지원 규정을 세부 규정을 이번에 마련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의료과 044-202-564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